도윤아, 회사 조직 문화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 내가 널 위해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 이금자는 침대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오래된 청소복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손때 묻은 수첩 한 권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72의 나이가 무색하게 이금자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의 당당한 안주인이 아니라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창범, 당신이 평생 일군 회사가 이렇게 변했다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2달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금자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다던데 직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니? 도윤은 바쁘게 휴대폰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 그래요. 실적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 말에 이금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이창범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아들은 그 가치를 잊은 듯 했죠. 그날 밤 이금자는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겠다. 다음 날 용역업체에 전화해 특별 조건으로 청소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었죠. 이창범그룹 본사는 50층짜리 유리 건물로 아침 6시부터 청소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금자는 용역업체 소속 임시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건물에 들어섰어요. 수첩 첫 페이지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아는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무리지어 있었어요. 이금자가 다가가자 그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살짝 비켜섰습니다. 누구 하나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죠. 이금자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기록했어요. 첫째 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30층 임원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출근한 임원 한 명이 이금자가 닦은 바닥을 무심코 지나가며 발자국을 남겼어요. 이금자가 고개를 들자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나중에 치우세요. 지금은 바쁜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관리자로 보이는 여성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이금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스친 슬픔을 감추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창범, 당신의 회사가 이렇게 변했구려. 오전 9시 사무실은 이제 완전히 활기를 띠었습니다. 이금자는 32층 인사팀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이금자는 처음으로 백지은을 마주쳤습니다. 타이트한 정장을 입은 32살의 여성,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또렷한 화장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이금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을 느꼈어요. 여기 회의실 지금 청소하시면 안 돼요. 10분 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백지은이 이금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금자는 고개를 숙이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죠. 그때 백지은이 커피잔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테이블 위에 쏟았어요. 아, 정말? 백지은은 짜증을 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금자가 청소도구를 들고 다가가자 백지은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좀 치워보세요. 근데 바닥에 기어다니지 마시고요. 회의실 이미지 망치잖아요. 이금자는 잠시 당혹스러웠습니다. 수십 년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또 커피 엎었어? 한 남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아, 정말 짜증나. 이런 청소하는 할머니들 있으니까 괜찮지. 백지은이 대답했어요.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이금자는 얼굴을 들지 않은 채 계속 일했어요. 수첩에 적어야 할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꿇고 함께 커피를 닦기 시작했어요. 이금자가 놀라 고개를 들자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20살 때 카페에서 알바했거든요. 고맙구나. 이금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지윤이에요. 인턴이고요. 젊은 여성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부터 오셨어요. 여기 커피 쏟는 사람 많아서 힘드실 텐데. 백지은이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최 인턴 회의 자료는 준비했어. 이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지윤은 재빨리 일어나 네, 준비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금자에게 작게 속상이었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뵐게요. 이금자는 묵묵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백지은과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향해 던진 무시하는 눈길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금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최지윤이라는 인턴, 그 아이만은 달랐으니까요. 수첩을 꺼내 이금자는 적었습니다. 백지은 인사팀 대리,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무시함. 최지윤 인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을 알고 있음. 이제 관찰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오전 11시 이금자는 사무실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 화장실 변기를 닦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일을 해나갔어요. 문득 화장실 문이 열리며 최지윤이 들어왔습니다. 최지윤은 이금자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아이고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아께는 죄송했어요. 백 대리님이 좀 예민하셔서. 최지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금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 아가씨. 너는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 혹시 점심 드실 때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으려니 심심해서요.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금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을 더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그래 고맙구나. 이후 이금자는 각 층의 복도와 회의실을 청소하며 직원들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모두가 실적과 승진 그리고 상사에게 잘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한 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점심시간 이금자는 구내식당에서 최지윤을 만났습니다. 최지윤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며 이금자에게도 나눠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어젯밤에 만든 반찬이에요. 외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레시피예요. 이금자는 감동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시골에 계세요. 저는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최지윤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백지은이 몇몇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지윤과 이금자를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저 인턴 봐. 청소 아줌마랑 밥 먹고 있어. 한 직원이 키득거리며 말했죠. 백지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이미지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지. 불쌍한 노인에게 친절하면 착한 사람 같잖아. 최지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이금자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식사를 마친 후 최지윤은 이금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많이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번호예요.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이금자에게 건넸어요. 이금자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최지윤이 자리를 뜬 후 이금자는 수첩을 꺼내 적었어요. 이 아이는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가정 형편이 어렵고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노인을 공경할 줄 안다. 그리고 메모지도 조심스럽게 수첩에 붙였습니다. 오후에도 이금자는 계속해서 회사 곳곳을 청소하며 직원들의 태도를 관찰했어요.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이도윤이었죠. 이도윤은 2명의 임원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금자는 잠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저게 내 아들이구나. 이금자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일에 집중했어요. 아직 관찰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밤 10시 회사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하고 청소부들도 일을 마치고 돌아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금자는 50층 회장실 앞 복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도윤이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금자는 청소복을 입은 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도윤아, 놀랐지? 이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하신 거예요. 청소부로 일하신 거. 그래, 하루 종일 했단다. 이금자는 피로한 듯 소파에 앉았어요. 이렇게 직접 보니 알겠구나. 우리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썩었더라. 이도윤은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조직은 결국 무너진다. 이금자는 수첩을 꺼내 이도윤에게 건넸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적어왔다. 특히 백지은이라는 인사팀 대리가 문제구나. 이도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아니겠죠. 이금자는 날카롭게 아들을 바라봤어요. 사람 겪는 데는 하루면 충분하더구나. 그 아이 성격이 완전히 틀어졌어. 권력을 등에 업고 약자를 짓밟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도윤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백지은은 제가 아끼는 직원입니다. 아끼는 직원 이상인 것 같은데. 이금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년째 교제 중입니다. 그래서 단숨에 비서에서 인사팀 대리로 승진한 거구나. 이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키워온 아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를 망칠 줄은 몰랐다. 이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능력 있는 직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회사 문화 개선에는 신경을 못 썼지만 실적만큼은 아버지도 인정하실 만큼 올렸습니다. 실적? 이금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치는 돈이 아니었다. 사람이었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그것이 내 아버지의 꿈이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가 직접 나설 거다. 이금자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청소부로 계속 일하면서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거야.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이도윤이 돌아보며 물었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진실을 공개할 거다. 이금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백지은과 어떤 관계인지는 나도 이해해. 하지만 그 아이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눈감아줬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이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교차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많았나 봅니다. 내일도 청소부로 출근할 거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이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칭찬할 사람이 있어. 최지윤이라는 인턴, 그 아이만은 달랐어.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지윤, 살펴보겠습니다. 이금자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는 항상 말했잖니. 사람을 대하는 법은 곧 자신의 품격이다. 그 말을 잊지 말거라. 다음 날 아침 이금자는 다시 청소부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기 위해 일찍 도착했어요.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백지은에 대해 더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그녀가 조직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죠. 이금자는 25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직원들의 아침 대화를 엿들었어요. 오늘 전체 회의 때 인사팀에서 무슨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던데 또 작년에도 백대리 주도로 정리해고 했잖아. 그래도 대표님 여자친구니까 뭐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 이금자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백지은이 이도윤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10시가 되자 이금자는 30층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전체 회의 전에 청소를 마쳐야 했기 때문이었죠. 회의실에 도착하자 백지은이 몇몇 직원들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왔네요. 회의실 청소 빨리 끝내세요.
11시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백지은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이금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지윤이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백 대리님, 준비된 자료입니다. 최지윤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백지은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내가 말한 대로 안 되어 있잖아. 다시 해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리님이 지시하신 내용은 이렇게.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어?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지. 백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정말 쓸모없어. 인턴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제대로 못해? 최지윤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꾹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백지은은 회의실을 나가는 최지윤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 계약직 정규전환 심사 때 너도 대상인데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겠다. 그 말에 최지윤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이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백지은은 최지윤의 약점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었죠. 청소를 마치고 나오려는 이금자에게 백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11시 회의 때 커피 서빙 좀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바빠서요. 이금자는 잠시 당황했어요. 청소부에게 커피 서빙까지 시키는 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 나이면 집에서 쉬셔야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민폐예요. 백지은이 주변 직원들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이금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어요. 그녀는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수십 잔의 커피를 준비하면서 이금자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제 더는 지켜볼 필요가 없겠구나. 수첩을 꺼내 이금자는 적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다. 내일이면 충분하겠지.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이창범그룹 본사는 평소와 달리 분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전 직원 임원 소집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죠.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대표이사 직접 지시라는 소문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오전 9시 본사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지은은 앞줄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최지윤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래? 구조조정인가?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그가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가 소개할 분은 제 어머니이자 이 그룹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바로 이금자 회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에 이금자가 들어섰습니다. 어제까지 청소복을 입고 있던 노인이 오늘은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백지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금자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창범 회장의 아내 이금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장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남편 이창범은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 직급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제가 본 이 회사의 모습은 그 가치와 너무나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금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이금자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무시하고 상사에게만 아부하며 서로를 밟고 올라가려는 모습들. 특히 인사팀 백지은 대리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백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앉았습니다.
사람을 직급으로 보고 외모로 평가하고 권력으로 짓밟은 자들 그 발밑에서 무너지는 날이 올 겁니다. 이금자의 목소리는 강인했어요. 오늘 저는 몇 가지 인사 결정을 발표하려 합니다. 이금자는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의 결정을 저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동안 제 시간은 수치와 실적에만 쏟았고 정작 중요한 조직 문화는 방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금자는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첫째, 백지은 대리는 오늘부로 징계 해임됩니다. 회의장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어요. 백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항상 회사를 위해 앉아요. 이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백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이금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둘째, 최지윤 인턴은 오늘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회장 비서실로 발령됩니다. 최지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축하하며 등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금자는 모든 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사람 존중 문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서로를 직급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은 술렁이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이금자 회장의 등장과 백지은의 해임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한편 이금자는 50층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도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도윤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금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란다. 내 아버지의 회사가 이렇게 변해버린 건 결국 내 책임이기도 하니까. 백지은과의 관계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일에 간섭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아이가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이금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백지은을 너무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이제 인정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그것이 권력과 결합될 때는 위험해진단다. 이금자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했어야 했을 거야.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결연한 의지도 보였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아버지가 세우신 가치를 되살리겠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렴 지윤아. 이금자가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왜, 회장님. 최지윤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금자는 최지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가 청소부였을 때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직원이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니? 최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외할머니가 항상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내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시구나. 이금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가진 그 마음, 그 진심이 바로 이 회사에 필요한 거란다. 이도윤도 최지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최지윤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도윤이 받고 난 후 이금자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백지은이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 볼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도윤이 말했지만 이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너희는 여기 있으렴.
이금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 인사팀으로 내려갔습니다. 백지은은 자신의 책상 앞에 서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백지은 씨, 이금자가 조용히 불렀어요. 백지은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와서 절 더 모욕하시려고요. 충분히 망신당했습니다. 모욕하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왔어. 이금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대화요? 백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이금자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싶구나. 백지은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청소부인 척하면서 남들 뒷조사해서 알아낸 거겠죠.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일한 건 맞아.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지. 이금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넌 권력에 기대어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어. 특히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백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이 바닥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당했어요. 비서로 들어와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그래서 결심했죠. 내가 강해지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이금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백지은의 말에 진실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아픔을 주기로 한 거니? 저는 살아남은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백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우리 회사가 잘못이구나. 이금자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슬을 끊을 수도 있었어.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해. 백지은은 서서히 분노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미 해고됐고 도윤 오빠와도 내 경력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야. 이금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진정한 리더가 되길 바랄 뿐이야. 백지은은 이금자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혼란과 후회가 비쳤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이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이해해. 하지만 그 아픔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더 냉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 선택은 내 몫이란다. 백지은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금자는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가서 새 출발을 하렴. 그리고 기억해.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야. 이금자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백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금자는 돌아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지. 회장실로 돌아온 이금자는 창가에 서 있는 이도윤과 최지윤을 발견했어요. 이도윤이 어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도 나름의 상처가 있더구나. 이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아이 몫이겠지. 최지윤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들고 이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준비했습니다. 이금자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이 커피, 오늘 처음 받는 진짜 정성 같구나. 그날 오후 모든 직원들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봅시다. 직급은 그 다음입니다. 이금자 회장. 몇 주 후 이창범그룹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고 이도윤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썼어요. 최지윤은 회장 비서로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이금자는 가끔 청소부 복장으로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보면 공손히 인사를 건넸죠. 그녀가 심어준 사람을 보는 눈이 조직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금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창범, 당신이 꿈꾸던 회사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인 회사로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평범한 청소부로 위장해 보낸 이틀이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새로운 인턴들이 입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최지윤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첫 번째 가치는 사람 존중입니다. 직급과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금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었다.